윤 정부가 지금 6개월이 됐어요. 참 다사다난했던 6개월인데 그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기간이었다. 어쨌든 처음에는 기대도 있었어요. 그죠? 이 공정과 상식의 그게 되겠다. 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점점 이렇게 생각해져 없고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국가가 없었다. 자기들이 자인하면 저는 이상해. 자인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자인하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흔히 말해서 촛불 탄핵 집회가 점점 이렇게 힘을 받아가는 모양이 나와요.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뭐 거리에서 예.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. 누구는 뭐 탄핵을 하자는 사람, 누구는 퇴진을 하자는 사람, 누구는 뭐 그냥 국정조사를 하자는 사람. 정의당도 거리에 나가서 그런 정당 연설에도 합니다. 근데 정치권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어떤 요구 수위를 정하는 문제는 좀 다른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촛불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회, 출판, 언론 모든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뭐 탄핵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. 이건 굉장히 좀 다른 각도의 문제다.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 우리가 지난 그 탄핵 때를 복귀하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정치권이 약간 그 대중의 그게 따라간 측면이 네. 있었잖아요. 이게 그래서 금방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 정치권이 일정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? 네. 그 전과 후가 네. 달라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정치권, 국회, 정당이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네. 그 해놓은 이 존재들이고 시스템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뭔가 대통령제의 어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. 그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어떻게 됐을 때? 지금 일단 정의당의 당론은 네.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요구입니다. 지금은? 네. 네. 일단 당 안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퇴진 집회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과와 국정조사를 다 안 받아주면은 아니 국정조사는 국회 안 안에서 받겠다는 거잖아요. 국회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. 국정조사는. 금방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뭐라니까 다 주호영 그 원내대표도 기도하다가 24일 날 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안 받으면 단독 처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.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이 되고 뭐 근데 단독 처리에도 여야 협의해서 진행하더라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? 아니요, 그 특위 구성을 민주당, 국민의힘, 정의당, 기본소득당 다 나눠가지고 특위 구성원들을 다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고 국민의힘 빠진 상태에서도 그 특위 구성원의 과반이 됩니다. 그럼 진행이 가능합니까? 예, 진행을 하는 겁니다. 예. 예, 그걸 국회의장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은 실제 그 자기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공세적이고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라거든. 그게 아니군요. 네. 그래서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라면 국정조사를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의견들도 충분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 점에서 되게 아쉽죠, 지금 상황이. 윤 대통령은 협치가 아니라 그냥 협조만 바라는 것 같아. 네, 저는 사실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정치의 세계 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룰, 소위 얘기해서
싸울 땐 싸우더라도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룰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정권을 잡으신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조금 황당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그 윤회관이라든가 사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도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받고 이 안에서 뭔가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상당히 하셨다고 보거든요. 근데 대통령께서 왜 이상민 안 지켜주냐 뭐 이런 이제 지청구 몇 마디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그 내부의 기존의 이 의회 안에서의 룰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 국민의힘 안에서 목소리를 못 내는 설당이 없어지는 거죠. 예, 그 이런 사람들은. 상태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더 안타깝더라고요. 그 이태원 참사가 국민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고 세월호 때와 같이 국가가 없었다. 그럼 뭐 한 총리도 인정하더라. 그 시각에는 국가가 없었다.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? 사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적인 일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의무인데 뭐 예. 재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내일 전쟁이 날 거야 내일 뭐 폭우가 쏟아질 거야 이렇게 다 예측하지는 못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는 것인데 이 이태원 참사는 예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그 헬로윈 시기에 매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운집돼 왔었고 그리고 그 제가 보니까는 용산구 의회 안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들도 있었더라고요.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얘기가 됐고 탐사 당일날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. 이 정부가. 있을 수가 없는 왜 일입니다. 그런 거죠? 그 일이 중요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나 보죠.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아무도 안 기울였나 보죠.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통령제에서 어쩔 수 없지만 내각제 같으면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그럼요. 상황이죠. 총리가 뭐 물러나야 될 사안인데 오히려 이 사태 앞에서 뭐 농담하고 그러니까 약간 저랑 정신 세계가 다른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주무부처인 이상민 장관 하는 것도 그 사람 딴 나라에서 왔나 이게 대통령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카메라 보고 있는데 계속 등 두드리고 뭐 이번에 또 고생했단가 수고했다. 네. 그건 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계속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열받지만 그 측근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버텨도 되는구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웃기고 있는 그 발언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거기 국회에 와가지고 농담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란 게 이 5년 임기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탄핵의 역사도 있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. 대통령을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저도 당 대표의 권한이 이 당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지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왜 그 절대 권력의 그 한쪽 이면의 의미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하는지 제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정말 그거는 잘 판단했다. 뭐 용산 이전을
그것 때문이라도 좀 평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어쨌든 그 국민 앞에 매일 나서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중단하게 되는 모양인데, 예, 항상 불안하게 지켜봤는데, 또 언론하고는 이거는 거의 보니까 트럼프가 CNN 했던 그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제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. 저도 어쨌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맨날 비판만 할 처지는 아니잖아요. 이 상황을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그렇죠. 되는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렇게 언론하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대통령이 통치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, 지금 사실은 뭐 21세기 사회에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잖아요. 사실 뭐 예전에는 정보를 권력이 독점하던 시기에는 그것이 뭐 통용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, 모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실관계라는 것이 다 확산되어 가는데, 이런 잘못된 언론 통제나 언론 길들이기가 오히려 사실 자체를 또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이 언론관에 대한 자기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 권성동, 장제원 이렇게 역사 흐름에서 보면 정치권에서는 그 자기 역할이 일정 정도 문제가 됐다든지 소멸됐을 때는 다시 부활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 전까지는 한참 동안은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상내 역사였는데, 바로 권성동 의원이 다시 등장하고 하는 거 봐가지고는 너무 대통령 옆에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. 듭니다. 예. 참 그 큰일인데요, 이게. 진짜 큰일이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고립된 자기만의 방 안에 오래 계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불통이 시작되고, 뭐 청와대 안에 있으나 뭐 용산에 있으나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?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두루두루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게 참 진짜 걱정입니다.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같이 만났다. 아까 이재명 대표님만 힘들면 같이 보자 이랬는데 만났다. 그러면 어떤 충원을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한테. 정의당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시라고 축원하고 싶습니다. 조금 다른 목소리를 좀 계속 들으실 필요가 있다. 너무 그 전에도 검찰청 안에 갇혀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청와대 가가지고 그냥 비슷한 사람들 안에 또 갇혀서 일하시다 보니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볼 틈이 너무 없지 않나. 근데 뭐 좀 뭐 정의당이랑 민주당 두 분만 만나면 뭐 싸움이 되니 내가 그 사이에서 균형 잘 잡아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.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네. 이 흔히 말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전에 사법 리스크라는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 전체가 지금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그냥 묻어 들어가고 있다.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. 그러면 우리 대표님 생각에서는 이게 야당 억압인지 지금 이게 대해서 뭐 김용이야 이렇게 구속하고 뭐 정진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걸 좀 어떻게 보는, 지금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당이 지금 규정해 줘야 될 자기 독자 정체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와 법원의 그 구속영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조정할 위치에 서 있습니까?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수사에 대해서 정의당이 무슨 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말하는 거죠.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. 지금 당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까지 됐고 법원이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한 상태란 말이죠. 그런 점에서 저는 하루빨리 이 수사가
빨리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재판까지 가면 한참 남았잖아요. 재판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그 구속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이제 구속까지 됐다라는 점에서는 일정하게 국민들 앞에 이제 뭔가 이렇게 심려를 끼친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지난 과정에서도 그 남해당 안에서 벌어지는 사법 리스크에 감나라 대추나라 마치 이 편에 설 것이냐 저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 앞에 서는 거 더 이상 저희들 뭐 그게 정치 전부 다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상태. 다만 제1야당의 당대표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로 국민들 앞에 그 우려를 해명하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